안녕하세요. 주스입니다. 대선 테마주 분석 시리즈 3편 안철수 예상 후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예상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당 현재 당대표로 있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그 서울대 의대를 나와가지고 의사로 했다가 안철수 연구소를 설립하면서 이제 V3를 개발한 걸로 유명하죠. 자, 그러면은 안철수 예상 후보가 어떤 정치 인생을 걸어왔는지 한번 중요한 사항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예상 후보 같은 경우에는 2011년 9월 11일 서울시장 출마 기사가 발표되면서 사실상 정치 인생을 시작했다고 할 수 있죠. 그전에도 어느 정도 이제 정치하고 연관된 뭐 자취를 조금씩 하고는 있었던 것 같던데, 결정적으로 이제 본격 정치 인생이 시작된 거는 이때 2011년 9월 1일 서울시장을 출마한다는 기사 발표가 나왔죠. 하지만 9월 6일 날 서울시장 출마를 포기 선언을 하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그때 당시에 당선이 됐었죠. 지지하면서 이제 포기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2012년 9월 3일 대선 출마를 선언했고요. 이 대선도 결국 그 대선 후보를 단일화시키자는 주장 때문에 11월 23일 날 후보직을 사퇴하면서 그때 당시 문재인 후보를 지지를 했습니다. 물론 결과는 다 아시겠지만 그때는 박근혜 그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죠. 그리고 2013년도 3월,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 출마를 해서 요때 아마 서울시장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당선이 되었고요. 그리고 2015년 12월 3일 새정치민주연합 탈당을 했습니다. 요게 약간 이제 중요한 내용이라서 제가 또 넣어놨고요. 그리고 2016년도 8월 28일 대권 도전을 선언하고 2017년도 4월부터 이 여론조사에서 밀리기 시작해요. 이 4월이라는 게 또 중요한 시점이라서 제가 따로 한번 적었고요. 그리고 2017년도 5월 10일 날 19대 대선에서 낙선을 한 이후에 뭐 그 뒤에도 어느 정도 정치적 횡보가 있었지만 이제 큰 영향을 주는 횡보는 아니었다. 그리고 이때 이후로 해서 그 대선 후보로서 뭐 강력한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후보임은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뭐 강력한 대통령 당선 후보라고는 이제 아무래도 예, 죄송합니다. 요거 오타네요. 앞에 파일 수정하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수정을 안 했었네요. 암튼 당선 후보는 아니다라는 주장이 좀 많죠. 현재 중요한, 그리고 특히 그 안철수 테마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중요한 시점이 요 세 시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요것도 있죠. 요때도 요때 당시도 좀 영향이 있었죠. 요 중요한 사항이 한 요 4개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안철수 테마주가 엮여 있는 테마로는 가장 중요한 게 안랩입니다. 사실 안랩이 거의 안철수 테마주의 전부라고 보셔도 돼요. 좀 더 내려가서 얘기 드리겠지만, 써니전자가 안철수 대장주라고 되어 있는 인터넷 글도 봤는데, 제가 분석한 결과 대장주는 안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랩에서 이게 파생되는 테마주들도 꽤 있더라고요. 근데 별로 중요하지는 않았고, 테마주의 처음이자 끝이 거의 안랩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다른 테마주는 부산고, 서울대 의대, 서울대 융합연구소,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 그리고 MBA. 농구 아닙니다. MBA입니다. MBA. 그리고 안철수 부인 김미경 씨도 살짝 연관되어 있는 테마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안철수 기부재단, 동그라미 재단, 그리고 단순하게 친분이고 측근이고 멘토인 분이 계세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인맥으로 엮인 분류가 좀 있었고, IT CEO 모임, 뭐 V 소사이어티라는 모임이 있는데 이게 안철수 후보가 만들었는 모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안철수 예상 후보가 포스코 사회이사였고, 그 대선에 출마했을 때 대선 캠프와 관계된 인물이 있고, 그리고 정치적 스승이 이렇게 엮여 있는 걸로 현재 파악이 됐습니다. 앞에 테마주 분석 그 시즌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런가요? 1편하고 2편 이낙연 후보랑 황교안 후보 때는 제가 그 올렸던 영상을 보니까 사실 좀 복잡하더라고요. 쓸데없이 길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3편부터는 조금 다르게 가려고 해요. 그 1편에서는 그 안철수라는 인물에 대해서 가볍게 분석을 하고, 그리고 대장주, 2등주, 3등주 정도를 파악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테마가 약한 종목을 또 2편에서 따로 언급할 건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테마가 약한 종목은 2편 영상은 올려드리겠지만 사실 안 보셔도 크게 테마주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 크게 연관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봐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고요. 2편에서도 이제 가볍게 요 앞에 내용을 언급하고 대장주 언급하고 나머지는 읽어가는 식으로만 끝낼 거기 때문에 귀로만 들으셔도 그냥 아 그런 게 있었구나 하는 정도는 되니까 2편 또 시간 되시면 좀 봐주시고요. 뭐 정 시간이 안 되시면 1편만 봐주셔도 안철수 테마주를 이해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점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마주 주요 종목, 테마주 주요 종목은 딱 두 개가 있습니다. 안랩, 안철수 전 의원이 창업주였고요. 그리고 최대 주주로 있습니다. 전체 주식이 한 3천억 할 때 절반 정도 1,500을 기부를 했고요. 사회에 환원을 했고, 나머지 절반 주식은 아직 들고 있는데, 예전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될 때인지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될 때인지는 모르는데, 그때 당시 출마하면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 당선 때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뭐 대통령이 되면은 나머지도 다 사회 환원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당선이 못 됐죠. 그래서 아직까지 그 부분에 있어서 주식은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사실상 안랩이 저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대장주라고 판단이 되고요. 안철수의 정치 인생의 굴곡이 차트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공부를 할수록 느꼈는데, 그렇다 보니까 뒤에 2등주하고 이런 잡주들을 구분할 때 그냥 안랩의 차트하고 얼마나 비슷하게 흘러가는지 그거를 가장 중요하게 봤습니다. 사실 그게 안랩의 차트가 안철수 테마주의 엮이냐 안 엮이냐의 기준이 되어도 되겠다라는 판단을 내렸고요. 그래서 당연히 안랩이 기준이 된다는 거는 안철수 예상 후보의 대장주는 안랩이다라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대장주를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좀 길게 설명을 드렸고요. 써니전자가 죄송합니다. 써니전자가 왜 2등주냐면은 차트가 안랩의 차트랑 거의 복사본 수준이에요. 단지 기복이 더 크냐 작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고, 인터넷에서 얘기했듯이 대장주라고 언급될 만하다고 판단됩니다. 왜냐 대장주급 2등주라고 판단이 되고요. 써니전자는 안랩에 재직했던 송태종 기획이사가 써니전자의 대표로 재직을 했었습니다. 현재는 사임했는 상태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엮여가지고 대장주급으로 움직였던 게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학습을 한 거죠. 그렇다 보니까 안철수 관련주가 호재가 있다. 안철수 관련된 뭔가 호재가 있으면은 안랩과 써니전자는 거의 똑같이 움직여요. 차트를 보면은.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를 한번 보실 것 같으면 제가 비교를 하려고 봤는데 밑에 게 그 안철수 그 연구소가 안랩으로 바뀌었는 그 차트고요. 요때 2019년도에 11년 9월 달에 이제 정치를 시작했죠. 보시면은 17년도 12년 9월 달쯤에 얘는 이때는 반응이 당장이 없었는데 그 뒤에 같이 따라 올라가기 시작해요. 사실상 그 이등주의 전형적인 패턴이죠. 뒤따라가는 거. 그리고 떨어질 때 먼저 떨어졌고요.
이등주 패턴이죠. 그리고 다시 올라갈 때 따라 올라오긴 했지만 결국은 떨어졌다. 그래서 흐름이 그렇고, 요때가 아마 대장주가 바뀌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지 않았나 싶기는 한데, 근데 예, 요때가 아마 얘기가 나온 것 같긴 해요. 이때 2015년도 12월 달에 뭔 일이 있었느냐. 여기 보시면은 그 새정치민주당 탈당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그 이전에 뭔가 호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갔다가 탈당한 이후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얘는 좀 약하게 움직였는데 이때 좀 많이 움직였죠. 그리고 2017년도 대선 출마, 그리고 4월 달부터 이제 그 전에 좀 뭐 강력한 대선 후보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3월 달에 쭉 올라가는 것 같은데, 4월 달부터 그 여론조사가 좀 밀리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쭉 떨어졌는 형태고요. 그래 중요한 포인트가 이때랑 이때인 것 같아요. 그래 이때 같이 움직여줬느냐 못 움직여줬느냐, 그리고 횡보, 이 직후에 횡보할 때 같이 횡보를 해줬냐 안 해줬냐가 좀 대장주로서의 그 테마주로서 연관성이 있냐 없냐의 가장 큰 기준이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써니전자는 연관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안철수 테마주는 안랩하고 써니전자만 보셔도 됩니다. 제가 결론을 미리 지어 드릴게요. 하지만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또 다른 테마주가 어떤 게 있는지 뒷부분 살짝 언급해 드리고,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일부만 언급해 드리고 나머지는 2편에서 다시 한 번 더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쉽게 말해서 연관되어 있는 종목이고요. 자, 테마성이 약한 종목, 쉽게 말해서 무관한 종목입니다. 이 종목들은 차트를 거의 안 볼 거예요. 그냥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픈 베이스 같은 경우 따로 움직이죠. 요거는 제가 왜 봤냐면 여기 안 적었죠. 차트 움직임 무관, 차트 연관 X, 이렇게 하겠습니다. 차트가 방금 전에 잠깐 보셨듯이 연관이 없고요. 송규현 대표가 서울대 동문이고, 정진섭 사내이사와 서울대 동문이고요. 이진환 감사와 서울대 동문입니다. 참 학교 동문은 늘 테마에 많이 엮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안랩의 V3 검색 엔진을 X10에 솔루션 공급을 했다 하는데 이게 뭔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넘어갔어요. 그리고 링네트 차트가 또 무관하게 움직였고요. 이주석 대표가 서울대 동문이고, 장현민 사회이사가 서울대 동문, 그리고 안철수 부인 김미경 씨가 링네트 이사로 재직한 적이 있답니다. 이 종목은 약간 테마성으로 엮일 법도 한데 좀 크게 엮이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테마성이 좀 약한 종목으로는 KC피드, 차트가 유사하게나마 움직이긴 하는데 테마성이 좀 약하다. 쉽게 말해서 창업주 사위인 KT 화창규 회장이 부산고 서울대 동문이랍니다. 이 화창규 회장이 그냥 여기에 대표이면서 이런 동문이다 그래도 사실 좀 제가 지금 보는 기준에서는 대학교 동문, 부산고 동문 이런 거 있잖아요. 중고 대학교 뭐 이런 동문들은 별로 테마성이 큰 연관이 안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가 조금은 미세하게, 요거는 한번 봐볼게요. 요때 움직이고 요때 살짝 올라가는 패턴, 횡보할 때 올라가는 패턴이 있긴 했지만 이게 등락이 했던 시점은 또 요 시점도 비슷하게 움직였거든요. 여기 잠깐 움직였던 것도 비슷하게 움직였고, 그래서 차트 움직임은 비슷한 거는 같은데 테마성이 좀 약하다라는 판단을 내렸고요. 그리고 다물 멀티미 2013년도 차트가 좀 상이하게 움직이는 부분이 있었고요. 정영철 사장이 서울대 융합연구소 재직 시절 부교수로 재직을 했답니다. 그리고 대학원 동문이라고 하고요. 하지만 차트가 그렇게 유사하게 움직이진 않았기 때문에 제외. 그리고 1편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태원물산. 태원물산 같은 경우에는 움직임은 유사하나 진폭이 좀 많이 약했어요. 그리고 안진흥 감사가 안철수 기부재단, 이런 재단하고 엮이는 건 차라리 어디 동문이라는 것보다는 연관성이 있을 것 같고요. 동그라미 재단의 상임회계사로 재직을 했다. 태원물산을 보시면은 진폭은 약하지만 이때 조금 움직였죠. 그리고 약간 따로 움직인 부분이 있는데
2015년도 12월 달 전후로 해서 움직임이 있었고, 대선 때, 특히 대선 때 같이 움직여준 게 있다. 하지만 진폭이 약하고 크게 연관성은 없는 것 같다라는 결론이고요. 일단 1편에서는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여기 있는 7페이지부터 있는 종목들은 2편에서 언급을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편까지 봐주시면은 정말 감사할 것 같고요. 예, 시청 끝까지 보신 분들, 특히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